누가 정치 홍보 영상 프로덕션 만들었어요? 정말 제가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 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발은 검찰을 끌어들여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어제 저희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청와대가 발표한 지 3주가 지났음에도 정작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내지 않은 채, 추미애 장관은 사표를 내지 않은 채 장관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보도를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뉴스탑10 시작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오늘 법무부의 공식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추 장관은 대통령께 분명히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께서는 후임 장관 인선 시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질설은 아니다라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데요. 뭐 경질설인지 사직설인지 뭐 그거는 사실은 법무부의 내밀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1시간 15분 동안 독대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만 이게 사실상 경질 아니냐, 대통령이 경질을 하시려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 노해서 그러면 사직서를 내서 수리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추 장관이 춘추관 들려서 기자들 앞에서 사직 의사를 밝히라는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그냥 법무부를 갔다. 뭐 이게 이제 언론 보도의 골자입니다. 근데 한 언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이제 한 두 언론 정도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 언론 다 이제 취재를 해서 한 거겠죠. 그런데 뭐 법무부 말 맞다나 경질설이 아니고 뭐 대통령이 본인 추 장관의 사의 의사를 내가 존중하지만 다 추임 장관이 올 때까지 계속 일하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까지 있었던 현 정부 인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제 기억에 제가 기억이 왜곡됐는지 모르겠지만 조 전 장관이 이제 장관 업무를 보다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죠?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조 전 장관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와대에서 바로 수리하고 그리고 나서 후임 추미애 장관이 올 때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갔습니다. 예. 그러면 그 패턴이라고 하면 어쨌든 추 장관이 그만두겠습니다.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추 장관 그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그 뜻을 이해하고 이제 사직서 수리하겠습니다. 그럼 사직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청와대는 빼고 바로 지금 이용구 차관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박범계 장관 후보자 취임할 때까지. 더군다나 지금 동부구치소 사태가 있습니다. 추 장관은요, 그 동부구치소 사태를 수습할 만한 능력도 저는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권위도 없을 겁니다. 왜? 어쨌든 추 장관의 책임하에 있을 때 법무부 하에서 동부구치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지금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영도 안 먹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더 빨리 빼고 이용구 차관 대행 체제로 해서 동부구치소 일단 수습하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 취임하면 박범계 장관한테 정권 주고 이 일을 수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추 장관이 계속 법무부장 일을 보고 있다. 그러니 외부에서 이거 경질인데 추 장관이 버틴 거 아니야? 사직서 내라고 하는데 안 내고 버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구구한 억측일까요? 이동희 의원님, 보신 것처럼 원래 알려진 대로 사의를 밝혔고 마무리를 좀 잘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오늘 청와대든 법무부든 그러면 추 장관이 사표를 실제로 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장관을 바꾸는데 그 사직서 필요 없습니다. 사의를 밝히면 되고 사실은 사의도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갈등설이 나오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시하고 그걸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차기 그 장관이 오기까지 업무를 하는 걸로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니까 아마 그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법무부 해명만 하더라도 그 안에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밝혔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표를 제출했다는 게 아니라 사의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의가
본인의 자발적 사의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좀 그만두셔야 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밝힌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없이 대통령이 경질을 한 건지 그거는 아주 명확하지가 않고 또 하나는 임기와 관련된 건데 지난달 30일에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장관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표를 수리했다는 건 그 날짜로 이제 일을 그만두라는 뜻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후임 장관 임명하지 않고 물러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해 달라. 이거하고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일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만약에 브리핑을 잘못한 거라면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이 혼선이 더 안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관욱 교수님. 그러니까 경질성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이 거부가 된 거잖아요. 사법부에 의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질성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왜 지금 청와대도 법무부도 다 경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질과 사퇴는 딱 한 가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의를 먼저 표명하면 그건 사퇴입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걸 경질로 막 부각시키는 이유는 저는 의도적으로 여권의 어떤 상황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즉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의 어떤 이 시각을 이렇게 좀 잘라내려고 하는 일종의 이간책 등등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김 교수님 말씀은 이게 사표를 내고 안 내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아닌데 일부 야당이나 혹은 언론에서 대통령과 추 장관의 갈등설을 부추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동부 구치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의를 표명할 때는 그 전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장면에서 그 사의를 표명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징계가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사실상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한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상당히 며칠이 지난 이 상황에서 또 이것이 경질이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예컨대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사과를 하니까 장관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장관이 앞서서 나와 있으니까 왜 지금 사직서 안 내고 지금 직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거는 조금 뭔가 이 추미애 장관을 너무 압도하려는, 그러니까 추궁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배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일부분 저도 그런 생각에도 동의도 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라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근데 앞서 얘기했던 부분의 하나는 두 분이 말씀은 평소와는 장관직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 같거든요. 여러 시각이. 김경진 의원님. 네. 여기 일부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어제 그런 추측에 경질설, 갈등설이 빚어진 추측 중에 하나로 보도 내용이 대통령 마치고 나가는 추 장관에게 그럼 기자들한테 좀 본인이 사의 표명을 알려주고 가라라는 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이거를 따르지 않았다. 이 보도로부터 사실 시작이 좀 됐었던 거거든요. 저는 저게 이제 보도 자체가 이제 추측성이 일부가 좀 섞여 있는데 저는 제 추측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사실은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런 어떤 시동을 걸면서부터 청와대하고는 좀 많이 결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보면. 특히 징계 내용이 너무 좀 촘촘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해서 이게 깨질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부터 청와대하고 이제 많이 멀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직 2개월 보고하러 갔을 때 당일 몇 시간 전에는 그 권력기관 개혁하겠다고 그 마이크 잡고 마이크 앞에서 이 브리핑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보면 본인은 아마 사퇴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사퇴를 권유해서 본인이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퇴하는 사의를 표명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한테 사퇴를 권유하고 그걸 이제 수용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면 춘추관에 이제 들렸다 가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서 아마 안 하고 그냥 나갔다 아마 그렇게 보는 추정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 대통령께서는 후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고 예.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일을 좀 해달라. 아마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냈냐 안 냈냐 또 현재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건 굳이 불필요한 논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지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마 조건부로 지금 추미애 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일을 좀 계속해 주십시오. 아마 그 맥락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최초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갔을 때는 본인의 마음속에 뜯어보는 상관이 없이 아마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김 의원님,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평소 과거 법무부 장관이 대행체제, 차관 대행체제로 갔다가 신임 장관체제로 가는 것과 이번이 좀 다른 이유는 그러면 지금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의혹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로서도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장관제를 추 장관이 좀 더 유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그 거예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장관들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이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그 기간까지 그대로 그냥 장관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 같고요. 네. 추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인데 특히 추 장관 같은 경우 그렇게라도 일부러라도 그렇게 한 게 뭐냐면 네. 사실은 경질했다고 하는 것이 밖으로 알려지면 추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격이 있고 정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부담이 있으니 특별히 더 그런 모양을 좀 갖추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뭐 조금씩은 좀 다른 추론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법무부는 경질설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긋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근데 또다시 자화자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먼저 지난해 법사의 모습부터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민망해라. 아이고 민망해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법무부가? 이게 법무부 TV입니까? 추미애 개인 홍보 영상입니까? 조국 장관 퇴임할 때 멋진 영상 헌정하더니 무슨 법무부가 정치 홍보 영상 프로덕션 만들었어요? 정말 제가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듣기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민망합니다, 그만하시죠. 제가 민망해요. 영상 보고 안 민망하세요? 영상의 취지를 잘라서 자, 편집하고 왜곡하고 나한테 답변하세요.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작년 모습 봤고요, 김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추미애 장관이 아주 오랜만에 좀 이례적으로 한겨레 신문과의 긴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봤었는데, 근데 본인 SNS에 그 내용을 옮길 때 몇 개 부분, 그 비판적 시각이 있는 부분을 빼고 옮겨서 또 좀 뭐 논란이 있다면서요? 본인의 잘한 거는 부각시키고 잘못한 건 숨기라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개인 SNS가 개인 사적인 공간이니까. 그렇죠. 또 본인의 자유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본인의 어떤 내 1년 동안의 소회 그러면서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했을 때 잘한 일만 쓰고 좀 무리가 있었더니 안 쓰는 거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본인의 어떤 인터뷰 기사를 이제 그 SNS 공간에 소개를 할 때 대부분 기사를 이제 링크를 걸어놓거든요. 그러면 우리 추 장관이 이런 또 인터뷰를 했구나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대부분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한 거를 싹 이제 편집해가지고 본인의 유리한 것만 쓰고 불리한 걸 안 쓴다. 안 하니만 못한 자랑이 된 거죠. 저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왜냐면 추 장관이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한 거 아는 사람도 압니다. 괜히 안 하니만 저는 못한 자화자찬이 됐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본인이 여러 현안 그리고 꼭 SNS를 통해서 여러 입장을 밝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 총장 징계 실패부터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까지 거듭되는 추미애 장관 논란에 사실 청와대와 여당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질책과 문제 개선을 위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관계 당국은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발은 검찰을 끌어들여서 보복 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입니다. 여전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이 뭐 국민마다 좀 각기 다르겠습니다. 비판 수위도 높은 것도 일부분에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 지지율이 뭐 사실 각기 다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만 부정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뭐 처음으로 60%를 넘었다는 일부 보도도 있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 하락은 어떤 뭐 추미애 장관의 뭐 사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단발성 현안보다는 지난 4년간의 국정에 대한 그 축적된 평가가 지금 수치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35%, 부정적인 평가가 61%인데 지금 차이가 6%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만회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평가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다음에 안보 정책 이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부동산 이런 주요 현안이 담겨 있고 최근에 무슨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단발적인 현안보다는 총체적인 누적된 평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임기 1년 4개월 정도를 남겼는데 문재인 정권이 국정 방향을 지지율을 생각해서 변화시키기도 또 변화하지 않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6%까지 벌어진 부정과 긍정의 차이를 만회하는 게 뭐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지율이 또 다음 그래프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 김만욱 교수님. 네.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면 40대, 30, 40대 층들이 있는데 40대 층도 좀 이탈 조짐이 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40대가 가장 강고한 지지계층이에요. 지지층인데 여기에서 부정평가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부동산을 축으로 해가지고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가장 기대를 모으고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코로나 방역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우려가 굉장히 커져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 40대가 빠지는 거는 저는 사면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지층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된 부분이 일부 지지계층에서 여기서 불만이 표시가 되고 여기 그런 차원에서 일부가 이탈된 측면이 40대에서 좀 빠져나온 그런 성격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청와대도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한번 앞에 그래픽 한번 다시 볼까요? 부정평가. 그러니까 아까 이도훈 의원님이 여기 퍼센트가 한 25, 6% 포인트 차가 나면 꽤 그 격차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집권 4년째. 다음 화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40대 지지층도 조금 이탈 조짐도 있고 청와대도 여러 이런 지지율 하락이 꽤 신경이 쓰일 텐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해서 꽤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요, 김경진 의원님. 신년 인사회에서 여러 말을 했지만 특히 이 두 단어, 한 단어죠. 통합, 두 글자. 이게 혹시 오늘 뭐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류해주고 뭐 이런 사면론과도 대통령 발언이 연관이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뭐 분리사면론 그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든 또 야당이든 간에 당연히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4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 또 현재의 정부, 현 집권층이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마음의 피로도를 가중시켰다. 예. 이런 비판들이 일정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조를 어쨌든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를 가자. 아마 그런 느낌들이 여기서 저기서 좀 묻어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 것 같고, 또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사면과 관련된 부분도 국정 통합과 관련된 그 맥락 속에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큰 틀의 흐름은 당분간은 통합의 기조로 해서 올 4월 선거, 그다음에 내년 큰 두 개의 선거를 가지고 가자. 이런 것들이 아마 여권 핵심부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 하락도 그렇고 4월 보궐선거도 염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와 추미애 장관의 경질설 얘기,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하나씩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던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의 얼굴이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요. 먼저 지난 4월 목소리부터 듣고 올까요?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님을 도와서 잘 헤쳐나가 주실 거라고 믿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당의 새로운 분들, 또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나갑니다. 왜 그는 미국으로 떠났나가 어제 저희 얘기했다면, 오늘 짚어볼 얘기는 저 화면입니다. 한 언론에 포착된 이 세 사람, 서울 모초에서 만난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수석, 이 세 명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무슨 얘기했습니까, 셋이요? 예전에도 아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저녁 먹는 사진 찍혀가지고 저희 한번 크게 탑10을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서훈 당시에 국정원장 되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참 언론사에서 저 유력 정치인들 저녁 먹는 거 어떻게 하고 저렇게 잘 찍는데, 참 저는 일단은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신기합니다. 자, 어제 이제 저 만남을 좀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보자면, 양정철 원장이 여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미국을 가기 전에 이제 지인들 만나서 뭐 방역 수칙 지키면서 세 사람이서 같이 저녁 먹는, 이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양정철 전 원장이라도 몇 사람 만나고 갈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만난 사람이 뭐 친문 핵심 김태년 원내대표, 이름을 하면 김태년 최재성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만난 사람들 직책인 거죠. 보시면 최재성 전 의원은 누구죠?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그렇죠. 김태년 의원은 누구죠? 여당의 원내대표예요.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동의하려면 저 청와대 경제수석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무수석과 원내대표. 이건 뭐냐? 관통하는 건 선거입니다. 대선이에요. 청와대에서 정부적으로 내년 선거판에서 저 재보선, 그다음에 대선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청와대 누구죠? 정무수석이에요. 집권 여당은요, 당대표입니다. 하지만 당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고, 그럼 누구죠? 넘버 2 원내대표입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다라는 건 아마도 떠나면서 향후에 있을 여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뭐 어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저의 그냥 저 예상을 좀 해봤지만,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제죠. 돌아올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순간엔 양정철 전 원장이 컴백해서 여당의 정권 재창출에 큰 그림을 그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일각의 예측을 저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봅니다. 저 자리에 가셨어요? 이렇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가고 싶죠? 무슨 얘기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이 주제 정리해볼게요. 왜냐하면 뭐 양정철 원장이 미국으로 떠나면 또 언론에서 잊혀질 권리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오늘까지만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4월 보궐선거 혹은 내년 대선에 어떤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냐라는 해석이 많아서요.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양정철 그 전 원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뭐 핵심 측근, 뭐 복심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뭐 현재도 실제로 그런지는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면은 문 대통령 시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다음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만 그게 끝나면은 곧바로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이낙연 그 대표도 있고 이재명 지사도 있고 또 뭐 당에서 나오는 제3의 후보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니 양정철은 어느 쪽에 쓴 거야? 그럼 그게 문심이야? 이런 그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양정철 씨는 칭찬받을 일보다는 욕먹을 일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떠나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그 약간 중도적인 그 연구소인데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나라 워싱턴 특파원이 뭐 30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뭐 잊혀질 권리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정철 씨가 지금 주변에는 아예 대선 끝나고 오겠다 이런 그 얘기도 하는 모양인데 대선 후보가 경쟁하는 과정에서는 피해 있는 게 낫지만 만약에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래도 지난 선거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활약을 했으니까 뭐 쉽지 않은 선거니까 그 총력을 다해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양정철 원장을 다시 소환해서 좀 도와달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또 다른 후보든 그 후보의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 대통령의 지지율과 추장관의 경질설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아까 김 변호사님과 저하고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추장관이 아까 SNS에 본인 인터뷰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유리한 부분만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보여지는 거는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한겨레 신문 모든 인터뷰 전문을 또 SNS에 링크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저희가 정확히 좀 한번 다시 바로잡고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